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각종 의혹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배우자 수사를 경찰에 연락해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직 보좌진이 경찰에 새로운 진술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무혐의가 난 뒤에 공소시효까지 끝나자 경찰과 함께 축하 파티를 했다고요. 첫 소식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병기 의원 배우자의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건 지난 2024년 8월. 그런데 두 달 뒤인 같은 해 10월 김 의원이 수사를 맡았던 서울 동작경찰서의 팀장급 경찰 간부와 만남을 가졌다는 전직 보좌진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 의원의 전 보좌진 A씨는 동작서 팀장급 간부와 김 의원 두 사람을 연결한 김 의원 측근 등 세 사람이 서울 강남모처에서 저녁 모임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나 거리낄 게 없다는 차원에서 그때 만났고 영원히 가자는 의미의 파티였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 종료 후 6개월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 보좌진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세 사람의 저녁 만찬 관련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지목된 당일에 식사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채널A는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지목된 경찰 간부와 김 의원의 측근에게도 수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동작경찰서가 수사 중이던 김 의원의 차남 대학 편입 의혹 사건 등을 모두 서울경찰청으로 옮겨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취재에 따르면 경찰과 무혐의 이른바 파티를 벌였다라는 전직 보좌관들의 진술도 나와 있어요. 김병기 의원의 의혹으로 시작합니다. 일단 어제 김병기 의원이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선우 의원께서 확인해 보니까 사무국장도 받지 않고 돌려줬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그때 최대한 통해 가지고 김경희 의원의 얘기를 들은 서울시 관계자들 얘기를 들으면 일관됩니다. 김경희 의원은 돈을 준 적이 없다고 그런다.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던가 뭔가 이거는 잘못된 해프닝이다. 이런 거였습니다. 컷오프는 유지하겠다. 왜냐하면 그때 컷오프를 유지하는 게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다주택 그게 밝혀지지 않았던 그거였거든요. 부gin하기 때문에 그런 참석을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그거는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가장 핵심한테 이걸 갖다가 부탁하면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죽이라는 소리지 그게. 민주당 의원한테 뭐 부탁을 해달라고 그랬다면 막 고록스로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잘못은 했지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법적인 문제는 그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의원 본인은 강하게 버티겠다라며 반박을 한 겁니다. 자, 왜 1억을 줬다라고 강선우 의원이 실토했는데도 김경식 의원에게 공천을 줬을까? 이게 지금 김병기 의원 본인에게 따라붙는 의혹인데 김관선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통화를 한 시점, 김병기 의원과 이야기를 한 시점, 그 대화가 녹음된 그 시점 1억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보좌관이 갖고 있다고 강선 의원이 말하면서 의원님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공천과 관련된 발표가 나간 것 아닙니까? 돌려주지 않았는데 물어보니까 나중에 돌려줬다고 하더라. 그래서 공천 준 건 문제없다. 그런데 법상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줘도 그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지금 김병기 의원하고 이제 강선 의원이 이제 방에서 녹취를 했잖아요. 네. 이제 왜 녹취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돈을 받았다는 게 팩트예요. 그러면 돈을 받았는데 돌려주냐 돌려주지 않았느냐. 근데 그 시점도 보면 뭐 받은 즉시가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받았으니까 이제 범죄 행위는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자 김병기 의원 말대로 이제 받았는데 뭐 즉시 돌려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 돈을 준 사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강선우가 됐건 아니면 김경희 됐건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김병기 의원이 지금 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잘못한 건 맞지만 뭐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본인의 이 얘기를 보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인정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잘못한 건 맞다고 얘기하는데 뭘 잘못했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러면
강선호가 됐건 김경이 됐던 김경은 일단은 돈을 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김경이 부인한다고 해서 이것이 없던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을 받은 강선호가 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김경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하는 거죠. 그게 또 단수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특혜로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민주당 공천 심사 기준에 하면 컷오프 될 사항이 저 녹취도 한 다음 날 바로 단수 공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단수 공천 하기로 이미 정해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김병기 의원은 그 당시에 공천 심사위원 간사였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강선호 의원 둘이 그날 녹취 끝난 다음에 유야무야 해가지고 그래 공천 주고 이 사건은 그냥 마무리하자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녹취와 다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인정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거 명백히 확실하다 김경에 대해서는. 그러면 뭔가 결단을 했는데 결단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는 뭐 우물쭈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엄청난 지금 비리가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이분은 비리를 저지르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했나?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계속 비리를 저지면서 이걸 뭔가 권력을 위해서 뭔가 계속 막는 이제 그런 행태를 저지르는 것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뭐 쿠팡 대표 5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12가지, 15가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잘못했다고 하면서 인정하는 거 하나도 없는 저런 행태의 모습. 정말 제가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저렇게 어떤 부패에 마치 백화점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정치인으로 남아있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단호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의원직 사퇴하는 게 맞죠. 김광삼 변호사의 강력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기된 의혹 중에서 일방적인 주장도 있고 사실로 확인 안 된 부분도 많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김병기 의원이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혼재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거듭 드립니다. 어제에도 저희 돌직구쇼는 해당 의혹에 대한 김병기 의원의 해명도 같이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천과 관련된 질문 좀 드리면 김유정 의원님 당에 오랫동안 계시잖아요. 1억을 공천을 심사하는 의원에게 이 시의원 후보자가 전달을 했는데 그걸 들고 있는 의원이 김병기 의원에게 살려주세요 의원님 이러면서 상담을 했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공천이 그것도 단수 공천으로 나가는 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도 다 이래도 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건 당원 위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자가 부적절하게 어떤 금전 거래 내지는 이 공천 과정에서 어떤 불공정한 상황이 있다면은 이거 즉각 후보에서 제명을 하거나 형사 고발을 하거나 혹은 후보에서 배제하거나 이런 뭔가 조치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당연히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을 안 지킨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하면서 돌려보냈어야죠.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직접 받았는지 여전히 지금 뭐 지역의 사무국장이 받았는지 그 부분도 지금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김병기 의원하고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흐느끼면서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동시에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어떻게 됐었는지 모르겠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녹취록만 봐서는 본인이 직접 받은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역 사무국장한테 본인이 받아서 보관을 시켰는지 사무국장이 받아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지 반환 지시를 했다고 했고 반환을 한 걸 확인했다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확인한 것인지 김경 시의원은 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무국장도 나도 모르니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지금 당사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하나도 맞는 게 없다.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그 김병기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본인 선 탈당 후 당에서 후 제명 조치했을 때 윤리감찰단 이런 지시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했더니 그때까지는 별 얘기가 없다가 이미 12월 25일 날 윤리감찰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당대표가. 그렇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찰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동시에 환부를 도려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찰 지시를 한 것이고 도려내겠다는 환부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일단 김병기 의원 본인 자체가 자기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방 다 소명된다. 좀만 기다려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 대화가 있고 난 그 다음 날 바로 단수공천이 이루어집니다. 강선우 의원 뭐라고 얘기했어요? 본인은 소위 상피제도 때문에
공관위원이 그 해당 지역구 후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장 높은 점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수 공천이 됐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막았어야 될 공관위 간사는 다음 날 공관위 회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야죠. 단순히 안 받았다고 하더라, 기자회견 한다고 했던 것은 그냥 해프닝이었다더라, 이런 얘기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나요? 그 정도로 돈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럼 바로 그 전날에 살려달라고 했던 이야기, 그리고 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공관위 간사랑 그렇게 이런 중차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인지 설명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설명이 되는 게 제가 하나도 보기에는. 없다. 네. 김유정 의원 도직구했습니다. 김병규 의원 말대로 저 때 저 공천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강선우 의원은 왜 나간 거고 당은 강선우 의원을 왜 제명한 겁니까? 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돈을 건넸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식 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출국 금지 조치를 안 했던 건가요? 핵심 수사 대상인데 돈을 건넸다는 사람이 나갔어요. 자, 그래서 경찰의 수사 의지와 관련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1억 공천 헌금 의혹 김경 제재 없이 미출국, 공천 헌금 1억 의혹 보도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어요. 지난달 29일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건을 배당했지만 출국 금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김경 시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31일 서울시의회 관계자 미 체류 중인 자녀 만나러 출국, 비회기엔 보고할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찰은 출국 나흘 후 입국할 때 통보해달라라는 요청을 검찰에게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김경과 연락은 닿고 있다. 소환 조사 외에 일정 조율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찰 말대로라면 출국 금지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되면 뭐하러 출국 금지 조치를 하겠냐라는 전문가들의 반박과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정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언론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김경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이미 인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즉시 조치를 해야 되는데 12월 29일 날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신병 확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병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유유하게 나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참고인 조사만 받아도 이 사람은 핵심 참고인이다 그러면은 일단 출국 금지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경찰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 수사만으로는 안 되고 공천 게이트 관련돼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장면 때문이 그렇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혹시 김병기 의원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입니다. 의혹 중에 아내의 이제 내사를 김병기 의원과 경찰이 무마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연이어서 모두 많은 매체들에서 보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 건도 좀 이렇게 맞습니다. 이 주요 장면마다 경찰이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 조력하는 거 아니야라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김경의 출국 금지를 신청하지도 않아놓고서 우리 연락 닿고 있어요. 이미 날랐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김경 건뿐만 아니라 김병기 의원이 이 시의원 관계에서도 부적절한 공천을 했지만 자기 동네 구의원도 부적절한 공천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동네 구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은 뇌물죄로 수사를 받고 있고 결국은 임기 못 채이고 나중에 배지까지 떼게 되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 법카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제공했던 바로 그 구의원이거든요. 그 구의원 관련돼서도 경찰에 도움이 나옵니다. 뭐냐면 앞으로 조사를 할 건데 김병기 의원 당신 부인하고 연계된 구의원한테는 진술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진술 방향을 경찰로부터 조력받았다라는 기사와 그 관계자들로부터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도 경찰의 조력이 있었던 걸로 나오고요. 심지어는 6개월 지나면 선거법에서는 이렇게 그 만세를 부를 수 있게 됐거든요. 밝혀져도 법적으로는 책임 안 지게 됩니다. 이 도와준 경찰들하고 같이 파티까지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경찰들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만 이 정도 큰 게이트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부 조력하는 경찰들의 얘기가 군데군데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 김경도 출국하도록 내버려두고 김병기가 앞으로 수사받는데
그 관련된 구의원에게 어떻게 진술하면은 무혐의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고 끝나고 나서 술 파티도 같이 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김희정 의원님 의견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내용은 여러 매체에서 언론 보도로 나온 내용입니다. 의혹들인데요. 경찰이 이른바 진술 코치를 해줬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보좌관이었던 A씨가 경찰에 이런 진술서를 냈다는 거예요. 2024년, 그러니까 김 의원의 아내 업무 추진비 카드 유용 내사 중 김병기 의원이 보좌관을 만나 동작경찰서에서 작성한 서류를 전달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류 내용은 부의장이 진술할 내용을 짚어주는 식이었다. 동작서에서 부의장에게 이렇게 진술하라고 코치를 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진술에 코치를 해줬다라는 주장을 한 셈입니다. 한 가지 장면은 더 있습니다. 전직 보좌관은 김병기 의원이 지역구 경찰서장을 언급한 것을 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작년 여름, 그러니까 부인 업무 추진비 카드 운용 수사 중 동작서장과 직접 통화하는 걸 내가 들었다. 확실히 서장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 서장이 크게 걱정하실 일이 있겠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동작경찰서장은 입장을 내기 곤란하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른바 경찰과의 유착 의혹인데 자, 일단은 뭐 김경 시의원의 출국부터 연락이 된다니 다행입니다. 연락조차 안 됐다면 경찰이 향한 논란은 더 셌을 텐데 경찰이 연락이 된다니 다행이네요. 소환 일정을 빨리 조율을 해야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을 거로 네. 봅니다. 뭐 봐주기 수사 또 사건을 무마하는 수사를 지금 경찰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2025년 12월 말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관련된 의혹들이 지금 뭐 우후죽순 제기되고 있고 네. 그게 개별 건으로 나왔는데 지금 12건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게 여러 경찰서로 고발된 사건들이 서울경찰청으로 입첩되는 과정이 12월 말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입첩받은 사건들을 적당히 배당하는 가운데에 당일 출국한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은데 아마 일부러 뭐 출국 금지를 안 해서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경찰이 아차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굳이 뭐 지금 이 사안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는데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신분과 신원을 확보하는 게 가장 1차적인 수사이죠. 근데 네. 이제 현직 시의원이고 워낙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저렇게 출국할 거라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은 경찰은 뭐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안의 성격상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데 다소 뭔가 늦고 네. 이런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면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에 있었던 이 경찰서의 서장이라 할지 고위 관계자가 김 의원 아내의 수사에 뒤를 봐줬다라는 식의 주장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SBS가 보도한 내용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내의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김 의원의 아내가 방문했던 식당 경찰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는 오래전 일로 식당의 CCTV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증거 대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라면서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해당 식당을 직접 방문하니 경찰은 한 번도 온 적 없다라고 식당 관계자가 진술했다라는 겁니다. 식당 관계자의 진술, 이 보도되더라면 경찰은 해당 식당을 가지도 않고 CCTV가 없다라며 증거가 없다라고 불입건을 시켜줬다라는 셈이 되는데 당시에 무혐의로 종결하면서 강제 수사를 경찰은 벌이지도 않았다라는 점도 석연치 않다라는 게 보도 내용입니다. 여기에 한 장면을 더 보시죠.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인데 저 후배 기자가 경찰을 관할하는 후배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이에요. 어제 뉴스A 보도 내용입니다. 김병기 전 의원의 보좌관의 주장인데 2024년 10월에 그 아내와 관련된 사건이 다 끝나고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나서 2024년 10월에 동작서의 간부, 경찰 간부죠. 김 의원의 측근 세 사람이 강남 모처에서 모임을 했다. 영원히 가자는 의미의 파티를 벌였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김 의원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경 시의원의
출국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좀 늦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이후 수사는 긴밀히 연락을 통해서 빨리 소환 일정을 조율해서 김경 시의원은 뭐 핵심적으로 돈을 건넨 당사자로 지목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조사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죠. 경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늦거나 아니면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가도 이런 문제 제기와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후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서 결론을 내야 될 거로 봅니다. 전직 보좌관들의 주장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의 공천 관련 의혹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 공천 원칙에 맞지 않는 인사를 구의원 후보에 단수 공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해당 인사는 구의원 당선 뒤 구의회 법인 카드를 김 의원의 배우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동작구 전 구의원 A씨의 2022년 당시 부동산 보유 내역입니다. 동작구의 20평대 아파트와 함께 송파구에도 4억 원대 아파트 지분을 공동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다주택 보유자를 엄격히 심사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A씨는 단수 공천을 받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다가 A씨는 지역주택 조합장 시절 일으킨 공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의 힘이 작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씨는 당선 뒤 김 의원 배우자에게 업무 추진비 카드를 제공한 당사자로도 지목된 상황입니다. 김 의원 측은 공천은 김 의원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부동산 검증팀 등의 절차에서 소명이 돼 공천을 받게 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전 이수진 전 의원이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김병기 탄원서를 전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이재명 대표가 아닌 사무국에 전달됐다고 했습니다. 김현지 그 당시의 보좌관은 본인한테 전달된 것에 대해서 시스템에 따라서 그 당대표실 당직자들한테 전달한 게 다다. 원내대표 사퇴 이후 침묵하던 김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금품 수수 등 각종 의혹을 부인하며 내 손으로 탈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강 의원이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서 보관한 당사자로 지목한 인물인데 정작 본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을 찾아가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보좌관이 금품을 수수했다며 상의한 강선우 의원. 저도 주세요.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은 오늘 돈을 챙긴 것으로 지목된 전직 사무국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강 의원은 사실을 인지한 즉시 A씨에게 반환을 지시했고 자신은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주변에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고 떳떳하게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면 강 의원 주장과 배치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은 경찰에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돌아오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곧장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얘기할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요. 더 많이 나옵니다. 네. 13개나 된다면서요. 네. 지금 김병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첫날 방송할 때는 한 2개 정도 있다가 한 또 2, 3일 지나니까 아니, 강선우가 주인공이었지 김병기는 주인공도 아니었잖아요. 5개였다가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 방송할 때 9개였거든요. 9개였죠. 근데 지금 13개예요. 예. 13개고 계속 똑같이 이혜원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예. 거기 보좌진 분들은 또 변호사 출신이에요. 얼마나 증거 보강이 많겠습니까? 자, 일단 예. 공천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천 헌금에 대해서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이 예. 공천 헌금 당시에 진술서를 만들어서 당에 보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김현지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이재명 당대표한테도 보고가 올라갔다까지 얘기를 예. 들었대요.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자, 여러분들 저도 그 공천관리위원을 그 강원도당, 지역도당에서 해봤는데, 공천관리위원을 하다 보면 시의원, 군의원, 뭐 혹은 뭐 시장 군수, 구청장, 투서가 엄청 들어옵니다. 말도 안 되는 투서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겠죠. 이 후보는 뭐 무슨 몇 년 전에 누구한테 돈을 꾸고 안 갚았다. 네네. 이 후보는 뭐 누구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혈연지간이다. 그 말도 안 되는 투서가 많이 들어와서 그 진위 여부를 많이 확인을 합니다. 사실 예. 투서 자체가 법률적으로 보기에 신빙성이 없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수진이라는 사람은 법조인이에요. 판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지 이게 법률적 효력이 있는 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네. 제보자에 대한 사실관계, 또 그 문서 작성에 대한 그 법률적인 그 문서 작성 과정, 그리고 증거를 붙여가지고 딱 가는 과정. 이게 사실을 민주당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러한 진술서가 들어왔을 텐데, 판사가 그 조언하고 작성한 진술서인데, 근데 민주당에서 이거를 어떠한 라인에서 무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까지 갔냐, 김현지가 묵살했냐, 뭐 혹은 서울시 공관위원장이 묵살했냐 모르겠지만 지금 수사가 되고 있잖아요. 예, 시작한 거죠. 저거 예. 그대로 조사가 될 거고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또 두 번째 포인트. 이수진이 저 사건 때문에 저기 재판까지 가면 이수진이 법정에 증인으로 갈 거예요. 그러겠죠. 판사님들이 생각하는 증인 중에 가장 신빙성 있다고 하는 증인은 누구냐면, 조직범죄에서 같은 조직에서 나온 사람이 한 증언이 가장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만약에 국민의힘 사람이 가가지고 제가 봤어요, 뭐 김병기 돈 받는 거 봤습니다 이러면 증언의 신빙성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같은 진영에 같은 조직에서 거기다 있다가 동작구, 동작구, 을,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제보형 증언, 폭로형 증언을 하잖아요. 그 증언은 다소 증거의 보강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신빙성을 엄청나게 인정해 줍니다. 예. 김병기는 빼박이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또 이 예.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9개 이후에 새로 나온 또 그 비리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차남의 입시 비리가 지금 터졌죠. 예. 저거는 제가 여기 장남 차남에 대한 채용 비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장남은 국정원. 장남 국정원, 예. 차남은 빗썸 들어가는데, 네. 빗썸에 차남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일단 채용시키면서 경쟁사인 업비트에다가 주나무에다가 예. 질의를 했다. 직권남용죄였다. 자, 차남이 있습니다. 차남이 원래 어디 대학을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차남이 숭실대학교에 편입을 하려고 예. 숭실대에 계약학과라는 학과가 있는데, 네. 그 학과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들 중에 똘똘한 사람들을 예. 중소기업에서 학비를 대주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혹은 등성등성 공부하러 가. 예. 우리 중소기업에서 학비를 대줄게. 그래서 김병기 아들을 어떠한 기업에 취업을 시켜요. 그다음에 그 기업에서 숭실대로 이 학생 보내겠습니다라고 해서 김병기 아들을 보냅니다. 돈도 중소기업에서 대요. 그럼 낮에는 기업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랬는데 기업에 있는 그 직장들 말로 보면 그런 사람 못 봤는데요. 출근을 잘 안 했는데요. 라고 하는 혐의가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 여기서 또 숭실대를 졸업을 하면서 외국 대학으로 편입을 시키는 게, 이게 좀 굉장히 골 때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외국 대학에 편입을 시키는 과정이 뭐냐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인천 송도에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 한 3-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맞아요. 거기를 가서 졸업을 하면 외국 대학교 졸업증이 나와요. 나는 외국 졸업증과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숭실대를 거짓 편입한 숭실대를 또 외국 대학으로 편입시키려고 작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먼저 캠퍼스에 가서 주요 사람을 만납니다. 김병기가 또 힘이 있으니까. 예. 삼선으로서 만나고 와서 본인 아내한테 내가 얘기해 뒀으니 애 데리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병기의 차남이 면담하러 교수를 만나러 가요. 근데 그러니까 부모만, 아내만 같이 가면 되는데, 엄마만 같이 가면 되는데, 거기에 그 인천에 있는 구의원, 또 김병기 의원 보좌진들이 다 대동해서 갑니다. 예. 그래서 그 면담을 했던 면담을 했던 교수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다는 거예요. 아니, 학생 면담하러 오는데 이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 왜 오냐? 아니,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보좌진이 왜 오냐? 네 아들 면담하러 오는데 보좌진이 왜 오냐? 굉장히 화가 나서 이거 통과시켜줄 수 없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통과가 왜 안 됐냐? 토익 점수가 없었대요. 토익 점수가 없었다고. 예, 토익 점수가, 이 외국인 학교로 가려면 적어도 토익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 몇 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 유학을 가는데 토플도 아니고 토익 점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소플에 비해서 토익은 좀 간단한 거죠. 예. 요즘에는 저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는 영어를 안 배우고 중학교 때부터 영어 배워서 힘들었는데, 김병기 아들 나이 정도면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배워서 토익 점수 쉽게 땄니다. 근데
토익 점수를 안 냈다는 거는 이거인 거죠. 첫 번째, 아예 시험을 안 봤다가 있고, 두 번째는 시험 봤는데 점수가 너무 낮아서 창피해서 안 점수가 냈다. 낮아서. 예. 어쨌든 그 토익 점수가 없어서 안 됐다는데 여기서 저 보좌진의 중요한 증언이 나옵니다. 보좌진의 증언에 의하면 김병기가 차남에 대해서 숭실대 편입하고 이러한 편입에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의원실 전력의 90%를 동원해라. 의원실이 정책 개발하고 정무 활동하고 김병기가 상임위에 있었으면 그 상임위에 대한 걸 파고 그 국가를 감시하고 이런 게 의원실의 기능인데 예. 우리 의원실 직원 9명에 또 주변에 있는 군의원 또 군의원 구의원 또 민주당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전력의 90%를 내 둘째 아들의 편입에 힘써라. 숭실대 편입 또 외국 대학 편입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세금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해외 대학에 편입시키려고 온갖 꼼수를 다 썼다는 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에 대한 배신 아닌가 싶어요. 그럼요. 저거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요. 지금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랑 직권남용죄만 각기 다른 경합범으로 한 3-4개씩 추가가 된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탈당을 안 하고 있어요, 김병기가. 네.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재명의 바지 가랭이만 붙잡고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그런가 네. 하면은 또 이 강선우 이미 네. 뭐 탈당을 했지만 네. 강선우나 김병기 아니 출마 희망자들한테 네. 이 고액 후원금을 받아왔다. 네.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요즘 저렇게 못 하거든요. 큰일 왜냐하면 나는 거 아닌가 이거? 예, 요즘은 그 언론사에서 저거 국민일보에서 밝혔고요. 예, 예. 국민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그 때와 시기가 되면 선관위의 저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를 저걸 받아서 다 분석하는 봤죠. 언론의 팀이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그 대조를 합니다. 대조를 하는데 대조를 해가지고 요즘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들한테 후원금 내지 말라 그래요. 내라 그래도 야 그냥 환급받게 10만 원씩만 내 이렇게 해야지. 고액 후원이면 500만 원이거든요. 500만 원이 한도잖아요. 네, 5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자 제가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500만 원을 여러 명한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좀 특이한 포인트는 저렇게 500만 원 받은 사람들을 다 공천을 안 줬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나중에 할 말이 생기거든요. 예. 아니 공천 안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말이 생겼는데 아니 그러면 후원금을 받지 말던가. 그냥 저분들 입장은 또 억울한 거예요. 아니 후원금을 내면 공천을 줄 것 같아서 후원금을 냈는데 저 중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 김병기 지역구에 A씨라는 사업가가 있어요. 예. 사업가가 있는데 고액 후원금을 냈어요. 내가지고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금을 내서 자기의 딸을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게 합니다. 예.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 선거에는 그 A씨 사업가가 본인이 직접 구청장 선거 나갑니다. 그러면서 또 그 고액 후원금을 냈어요.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면서 고액 후원을 받는 거고요. 그럼 될 사람은 어떻게 하냐? 될 사람은 김경 서울시의원처럼 1억 원을 받는 거예요. 될 사람한테는 저렇게 대놓고 안 받습니다. 될 아하. 사람은 안 걸리게 몇 천만 원. 그 김병기도 그 와이프가 몇 천만 원 받던 얘기 있죠. 1,000만 원, 뭐 2천만 원 있죠. 안 걸릴 사람은 몇 천만 원 받고 될 사람한테는 꼭 후원해줘서 고맙다. 내가 노력하겠다. 라고 해서 공천에 간당간당하게 갈 것처럼 만들고 결과적으로 안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공천이 될 수 있었는데 안타깝네라는 마음이 들게. 그 돈이 많으니까 다음 선거에 또 돈 내고 또 도전하고 이러한 아주 굉장히 악질 중에 좀 악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치사하냐? 치사하고 좀 특이한. 저는 왜냐면 저 기사를 봤을 때 저분들이 공천을 받은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일단 이런 범죄들이 지금 다 추가로 또 밝혀지면서 의혹들이 밝혀지면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만 13건. 네. 자, 어마어마한 진짜 뭐 까도 파도 그냥 의혹들이 쏟아지는 사람인데.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김병기와 관련된 의혹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네. 김경 서울시 의원의 공천 관련 의혹이 이제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김경 서울시 의원이 지금 미국으로 출국해버렸다고요? 출국했어요.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좀 굉장히 어이없는 아니 사태가. 경찰이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 출국 금지부터 먼저 했어야죠. 그렇죠. 출국을 할 거라고는 정치인들한테는 보통 출국 금지 하거든요.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출국할 일도 없는데 출국 금지했다가 지금 특검이 죄송하다 우리 기소는 안 하겠다. 그렇게 그 꼴이 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미국으로 간 것도 되게 황당한데 지금 미국이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잡아갔죠. 예. 지금 민노총이나 뭐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그 단체에서는 비판하는 성명에 트럼프를 비판하고 미국을 비판하지만 민주당 국회의원 개개인 혹은 진보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 개개인은 본인 SNS에 비판글을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비판하고 미국을 비판했다가 강제 추방당해요. 미국을 못 갈까봐 예. 비자가 안 나올까봐. 예. 김경 저런 케이스거든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반미 투쟁을 하고 트럼프를 비판해도 내 자녀들은 다 미국에서 공부시킵니다. 예. 그리고 내 강남의 부자들을 비판하면서 나는 강남 살아요. 이런 격인데 김경도 결국 자녀를 보러 가겠다고 하는 핑계로 미국으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미국이나 혹은 일본이든 뭐 중국이든 해외로 정치인이 출국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국내에서 회의 못하는 거를 국내에서 그 대화를 못하는 거를 외국에서 대화를 나누려고 가는 겁니다. 변호사들도 옛날에는 그 한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 국제적인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은 국제 통화는 다 도청된다 그래서 미국하고 통화할 때 중요한 일이면 일본으로 비행기 타고 넘어가서 일본 공항에서 하네다 공항에서 미국하고 국제 통화하고 다시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하는 일은 이게 다 밝혀지고 내가 누구누구 만난다 밝혀질까봐 그럴까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편하게 대화를 하고 미국 가가지고 이제 편하게 저 어떡하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누구랑 연락할까요?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 가서 현지한테 전화할 수도 있겠어요. 아 그렇죠. 작당 모의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피의자 신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피의자가 외국을 간다는 거는 그리고 수사기관에 말을 안 하고 외국에 간다는 거는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그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찰은 도대체 수사를 하려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 이런 건 있습니다. 그 너무나 많은 열쇠건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배당을 이것도 각기 다른 곳에 들어와서 배당을 하느라고 합쳐 놓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다는 것 같아요. 공공수사대 합쳐 놓는다고 이거는 별도 특수한 팀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거는 지금 검수 원복을 해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죠. 당연하죠. 하다못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던가. 이게 지금 경찰 수사 문개기 의혹도 있는데 예전에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했지만 예. 정치권의 입김으로 경찰 수사를 문개기를 했다는데 경찰 수사를 문개기한 의혹은 지금 누가 수사합니까? 그러면 검찰이 이제 없어지는데 검찰을 냅둬두고 경찰을 견제하던가 혹은 저런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중요한 정치인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을 없앤 거예요.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조준을 하거든요. 예. 김병기가 곧 이재명 아닙니까? 김병기, 김현지, 이재명 같은 라인 아닙니까? 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조준을 하니까 그렇지 못하도록 검찰을 없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지금 입국을 안 하고 이 상태로 도주가 되면 재산도 어마어마한 재산이 65억입니다. 재산도 어마어마한데 입국을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 굉장히 그 범죄자 인도 협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 미국한테 요청하면은 강제로 송환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송환될 수는 있는데 그 이런 정치적인 사안에서 송환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약간 그 정말로 거대한 그 테라 건도용 같은 예. 전 세계적인 그 범죄나 혹은 아니면 중대 마약범이나 뭐 이 정도 돼야지 되는 거고 저 김경에 대해서는 그리고 좀 믿음직하지 못하는 게 범죄자 그 인도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게 결국 이재명 정부가 청구해야 되거든요. 법무부에서 하는 거죠? 법무부에서 하는 겁니다. 저거를 청구를 과연 지금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자랑스럽게 청구를 할까? 김병기가 버티는 이유가 있는데 김병기, 강선우, 김경과 연결된 게 저 사이에 김민석을 넣어야 돼요. 김경이 그렇죠. 예. 김경이 그 영등포구청장 설명하려고 김민석에게 작업을 친 것 같은데 저 네 명의 공통점의 정교집합은 결국 이재명이고 그렇죠. 이재명과 김현지입니다. 와, 근데 저게 원래는 서울시 의원이 회기 중에 회의로 나가려면 뭐 서울시 의장한테 신고하고 나가는데 이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회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간다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저 경찰이 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확인이라도 해야 됩니다. 취재가 들어가서 아니면 경찰이 협조조가 들어가서 언제 들어올 거냐 날짜라도 좀 정해놔야 됩니다.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미국 함부로 못 나가거든요. 지금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도 돈이 많다면서요. 함부로 미국 못 나가는데 아주 당당하게 미국 나갔고 자 지금이라도 저 라인에 있는 관련자들은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